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약자론 KCIA, 국가정보원. 이 국정원은 아무도 모르는 정보들을 다 알게 되는 만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정치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정원의 구성원들이 정치에 개입하면 실형을 선고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우리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고 심지어 그 정치 활동이 국정원을 총괄하고 있는 현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행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국정원장이 직접 정치 개입을 지시한 정황을 알아내어 언론에 알리고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는 국정원장을 막기 위해 공항까지 직접 출동해서 활약을 하셨던 민주통합당의 진선미 의원을 모시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존의 언론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수준으로 딴지일보만의 뽕빨 스피릿을 발휘해서 잘근잘근 씹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딴지일보 기자 김창규입니다. 예. 진선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이 웃어도 돼요? 저 웃음을 잘 못 참아서. 괜찮습니다. 완전 즐거운 쪽이 아주 좋습니다.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에서 가장 이름이 예쁜 진선미 의원이고요. 얼굴도 네, 예뻐요. 비례대표입니다. 네.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번에 초선으로 하신 거죠? 네, 추선입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세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실 이 정도의 활동을 다 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예. 언론하고 너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의원들의 활동을 언론들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우연인지 뭐 그런 그 다양한 설명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그게 다 멀어져 있어요. 그렇죠. 전 제가 제 활동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민주통합당 열심히 잘하고 겸손. 있는데. 초장부터 굉장히 겸손으로 지난번에 딴지일보에서 네. 그 인터넷 실명제 관련해가지고 네, 그 네. 인터뷰 기사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거의 첫 인터뷰죠. 굉장히 그렇죠. 상세하게. 예, 예. 네. 그때 이후로 고생을 별로 안 하셨는지 굉장히 피부는 좋아 보이십니다. 이런 멘트 좋아요. 관리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간단히 인사를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그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죽지 않은 돌고래 김창규 기자님이 질문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사건 시작은 대선 기간 발생했는데요. 집에서 가만히 컴퓨터를 하고 앉아 있고 자기 성찰의 시간과 휴식을 즐기던 국정원 직원을 민주당이 방해했어요. 왜 방해했어? 천인 공노할 사건이죠. 예. 혹시 의원님은 이런 천인 공노할 사건에 직접 관여를 하셨나요? 저 고발당한 장본인이에요. 저는 민주당에서는 단지 잠깐 들렸을 뿐이고 중간에 커피 마시러 나갔고. 발뺌을 하시는데 네. 네. 민주당에서는 이 직원 활동 어떻게 적발한 건가요? 알고 보면 사실은 국정원에서 그 대선 과정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여론 조작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꽤 돌았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 더 확실한 그런 제보가 들어온 거죠. 원래 정당은 제보가 있어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제보가 있어야 뭔가 역할들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내는 거니까요. 그 제보자가 국정원 내부 인물이었죠. 그거는 노코멘트. 뭐 한 10번은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확실한 제보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제보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다.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네. 이 사건이 대선 후보자 토론 당시에 직접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안 해. 하면서 갈구셨고 그리고 무려 선거 공작 진상조사위원장이셨던 요즘 국회에서 예술사진 감별사로 유명한 심재철 최고위원님도 거듭니다. 그 심재철 최고위원님이 네. 전에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네. 28세의 젊은 청춘의 인생을 황폐화시키고 가족까지 망쳐놓은 최악의 국민 기만행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이 사건 대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제가요. 아시지만 문재인 후보 대선 기간 동안 대변인이면서 수행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토론회가 열린 스튜디오 현장에서 바로 앞에서 그걸 목격하고 있어야 했어요. 최단 지근거리에서. 네, 최단 지근거리에서.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살아온 전력이 인권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과 절묘하게 접합을 시켜서 인권 변호사란 사람이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서 20대에 20대의 가녀린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그런 느낌으로 몰아갔죠.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토론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문재인 후보가 우위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거기서만 끝났으면 좋은데 아시지만 12월 11일 날 그렇게 되고 나서 방금 아까 얘기하신 그 심재철 최고위원께서 저를 직접 고발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공격을 전면적으로 하면서 그 문제가 쭉 진행이 되다가 그날 토론이 끝나자마자 전격 경찰이 모든 단지 국민의 관심사라는 이유로 근데 하지만 저희가 다 찾아봤는데요. 일요일 밤 11시에 무리하게 4일밖에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밝히는 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최초다? 예. 연쇄 살인 예전에 무슨 뭐 그 아이들 그런 실종 사건 뭐 저희가 다 찾아봤는데요. 거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에요. 경찰도 개입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겠죠. 그런데 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며칠인지 기억하시죠? 예. 12월 16일이에요. 선거 바로 우리가 19일에 선거하거든요. 그러면 선거 사실상 가능한 선거 기간이 17일, 18일 이틀이죠. 그런데 16일 밤 11시에 이 토론에 대한 사람들의 논의가 막 시작될 그 지점에 전면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심재철 뭐 전면 공세 나가 또 박근혜 후보가 선거 유세 때마다 이 가녀린 여성을 감금이라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천인공노할 그런 거기다 이게 그냥만도 되는데 이 문재인 후보가 인권 변호사였단 말이죠. 그것과 이거를 잘 전파를 시켜서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게 온갖 것들이 허위인 것처럼 거짓말쟁이인 그냥 것처럼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듯한 그런 전면 공세가 벌어졌고요. 저는 명명백백하죠. 그리고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사안이 그 사안의 실체인데 지금 요만큼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실체가 그 당시에 밝혀졌다고 보세요. 정리하자면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충분히 대선의 판도를 바꿀 만한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경찰과 새누리당과 모든 언론과 다 합세해가지고 묻어버린 거죠. 그렇죠. 아니 묻은 게 아니고 역공세를 한 거죠. 역공세를 취한 거죠. 결국 대선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나온 거고. 그렇죠. 우리의 참 불행이죠. 어떻게 보면 역부족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막아내지 못한. 죄송합니다. 예. 만약 좀 아쉽습니다. 책임을 예. 통감하고 매번 더군다나 이 사건이 발표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매번 저는 그때를 돌아보는 거죠.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아쉽다라는 표현은 조금 약한 것 약하고. 같아요. 이길 수 정말, 있었는데 예, 가슴을 치며 통안에 하지만 이제 와서라도 이제 진실은 계속 조금씩 더 밝혀질 거고 네.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네. 다음 질문.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진 의원님의 측에서 이 사건을 파셨단 말이에요. 네. 기자로 치면 특종을 터뜨린 건데요. 이 땅의 언론인을 위해서라도 보너스. 항상 자기 생각만 해 사람이. 요 기법, 요거 네. 어떻게 파신 건지 그 후속 조치까지 한번 쫙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부 고발자의 정체를 밝혀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가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해쳐오셨는가. 자화자찬 타임. 예. 이거 노하우인데. 그러니까 영업 궁금해서, 비밀. 그게. 그러니까요. 이거 노코멘트 두 번째. 이러면 안 되는데.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기대할 텐데.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단순하게. 네. 예.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여기 이렇게 계신 훌륭한 기자님들처럼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면서 뭐 사건 막 수집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국회의원이 정말 생각보다 정말 바쁘거든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뭐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지금 8개월 됐는데요. 거의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요. 때로는 밥도 잘 못 먹기도 하고. 혼자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진짜 이거는 예. 제가 언론에 노출돼 예. 있다는 거지. 다른 분에 비해서.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다. 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 그런데 이제 취재를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보가 이렇게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아마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돌아서 어느 통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사실을 입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결국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결국 위험하니까 너무 거기는 비밀이잖아요. 원래 비밀을 다루는 원래 조직이니까.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심각하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그 비밀이라는 영역이 보호해 준 거죠.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건 그것이 좋은 정보일 때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이렇게 나쁜 것까지도 싸잡아 비밀로 보호되고 있었던 건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거고 이제 이 얻은 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거는 그것의 신빙성 문제인 거죠. 그걸 검증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그 검증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 정보를 입수하는 경로하고 그렇죠. 검증하는 경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 같은 데로 검증하는 건 검증이 아니고. 그렇죠. 예,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크로스 체크. 그 과정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셨다는 그렇죠. 거네요. 많이 걸렸죠. 처음에 지금 25개 항목 말씀하시는 네네네. 건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는 네.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바로 알아보셨나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세계하면 이게 오징어 같아요. 그러니까 오징어요? 네. 처음도 되게 심각하지만 이거를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매일 이걸 읽어요. 매일 보게 돼요. 왜냐하면 뭐 인터뷰도 하고 그렇죠. 또 뭐도 예.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이걸 보는데 곱씹을수록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이게 진짜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언론인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건들을 제대로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면 정말 분석 기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특보, 특종, 사실관계만 폭로하는 그게 아니고 이 문건이 가지는 의미 이거를 정말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문건이 나왔을 때마다 일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들이 있고 지난 정권에 해온 일들이 있고 이거를 다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 이 조그마한 그럼요. 의원실에서. 그러니까 그게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야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각자의 직업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모든 국민의 진짜 국민 너무 많이 해서 전 안 쓰려고 했는데 모든 게 다 국민의 뜻이라고 하니까요. 안 쓰려고 했지만 이거 안 쓰기에 되지 않네요. 그 25개 문항의 내용이 네. 굉장히 단순한 것이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네. 일단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뒤집어보기로 하고 네. 일단 결국 취재 기법에 대한 문제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요? 그걸 아니 여쭤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검증을 하게 됐는데 예. 검증은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그 비밀 자체가 장애 요인인 거죠. 계속 너무나. 검증도 맞고 검증도 뭐 맞고 제보도 예. 맞고 다 그러는 거죠. 그래놓고 내부에서는 그 제보자가 누군지 색출해가지고 오색주라고 고발하고. 자기들한테 예. 불리한 거.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은 면책 특권을 활용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까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 정말 원장님이 한 예. 말인지. 예, 말인지. 예. 그래서 본회의를 막 노리고 있었는데 예. 정부조직법 예, 이게 그렇죠. 계속 되니까 계속 스톱, 본회의가 취소되는 스톱돼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날짜를 정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막 헤매고 있다가 결국은 국면에서 국정원장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면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도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다 제대로 검증하겠어요.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비밀 문건은 있냐, 뭐 보여달라 이렇게
문서를 보내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우리 입법부 정당한 권한이니까요. 그래서 비밀을 다루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걸 열람할 수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아예 그것 자체가 없으면 없다. 나 모른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층 우구나 그 누가 문건이 있냐. 보여달라. 아니요,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를 위해서 서면을 보내니까 네. 질의, 사전 서면 질의, 질의를 질의에서. 예, 저희는 이제 행안이니까 그렇죠, 정보위 그렇죠. 쪽 예, 그 예. 유인태 의원님 실을 통해서 음. 그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집어넣은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나온 거죠. 무슨 비밀에 관한 뭐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름은 이렇게 확실하다. 그럼 있는 거죠. 그럼 있는 거다. 있는 거죠. 내용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그렇게 컨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너네가 그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냐. 그때 지시한 내용, 뭐 그때 논의됐던 내용 공개하라. 뭐 이렇게 보내니까 확인해 줄수 그분들이 없다. 예, 아니죠. 그분들의 답변은 필요시마다 했다. 거기까지 그리고 그 나왔구나. 내용은 네. 그 내용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건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주로 금요일에 매우 일관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특히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네, 정보를 입수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검증하기도 검증하기도 힘들고. 힘들고. 이 검증을 했다 하더라도 발표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고.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흔히 생각하기를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언론에 딱 뜨고 그러니까 아 그냥 쉽게 알아내가지고 한번 읽었나 보다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안주로 계속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징어와 같이. 오징어 다리를 씹듯이. 예. 네, 매번 봐보세요. 진짜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때 이걸 발표하시는 시점이 이제 월요일이었었는데, 네네. 예, 그때 이제 그 다른 신문들은 모르겠는데 뉴스타파 팀은 아예 이걸 프로그램을 미리 제작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쪽은 먼저 이걸 정보를 전달받은 거네요. 며칠 전에. 노코멘트. 이거 해줘야 돼. 세 번째. 이거 되게 섭섭했어. 네. 아니 근데 우리는 안 줬어요. 아. 보냈다 그랬는데. 그 월요일 날 저희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둥지둥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뭐 보냈다고 네. 그러시는데 어쨌든 다시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많은 언론분들도 예, 예, 예. 아쉬워하시고 사실 그렇죠. 그랬는데 알고 계시지만 한겨레의 그 기자분이 이미 고발도 당했고요. 아. 예, 국정원에 고발당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유 사이트 그 저희가 계속 그 문제를 파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그 분이 많이 그 검증 과정에 예. 공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혹시라도 국적 정론지를 안 보다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네. 우리 잘못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아니야 그래도 줘야 돼. 그렇게 때를 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친한 줄 알았는데. 기자님 더 질문 더 하시죠. 예. 그러면 국정원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정치에 개입하는 활동을 하라는 지시가 선거 때만 반짝 수행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장시간 동안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뭐 깨끗하고 투명하게 다 눈에 띄게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나요? 국정원이 그 25가지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국정원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충격이 덜했다고 봐요. 그렇죠. 그거죠. 왜냐하면 예.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 국정원이라는 게 뭐야? 국내 정보도 모으고 또 우리가 북한이라는 부분이 있고 바깥에 그래서 그러저런 자료들을 다 찾아야지. 찾고 또 뭐 활동도 하고 활동도 해야지. 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 그렇게 몰래 하는 게 국정원 예, 아니야.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그 북한이라는 존재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전에 지금 김근태 의원님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영화 기억나세요? 남영동. 남영동. 그리고 지금 그 재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거에 했던 과거사. 예, 과거사. 그때마다 보세요. 어떤 사건들은 당사자들이 그 즉시 사형당해서 지금 살고 있지 못하고요. 이미 삶을 빼앗겨 이미 삶을 빼앗겼고 그 주변의 가족들은 어땠겠어요. 거의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분들이고 병 걸리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진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와서
표본이 오죽하면 대법원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까? 그렇죠. 재판할 때마다 사과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죠? 정보기관들이 만든 거예요. 그 역사의 연장선인 거죠. 그렇죠. 예. 그 역사의 연장선상이고 우리는 그렇게 가슴 아픈 상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2004년에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 2004년에 국정원 발전위원회라는 걸 꾸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7대 의혹 사건과 6개 분야의 권한 남용들에 대한 그런 조사들을 펼쳤어요. 그 참여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는 형식상으로라도 국내 보고는 안 받았잖아요. 응? 그렇게까지 그렇죠. 왜냐?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이 계속 독점하고 이 부분까지도 활용하는 국가안보. 이 국가안보라는 말에 우린 정말 꼼짝 못하잖아요. 국가안보를 위해서 네가 국가안보를 해야 하는 거야? 난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강제 수사권도 주고 그렇죠. 비밀을 그 정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주고 가장 정보의 힘이 최고 아니에요? 사실 정보가 모든 걸 좌우하는 정보가 거죠. 모든 걸 좌우하죠.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기관이고 더더군다나 그 업무의 특성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비밀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그렇죠. 마치 정치 개입을 해도 되는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정보가 최고의 힘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잘못되고 악의적으로 아니면 사사롭게 그걸 활용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지금 이거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렇죠. 전체 어떤 민주주의의 방향을 뒤틀어버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법적으로는 관점에서. 당연히 안 되고. 당연히 안 되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거죠. 국정원법도 있고. 그렇죠. 예. 국정원법 마련하고 예. 절대 관여할 수 없게 거기다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상당히 그 형벌이 강하더라고요. 강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반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게 또 국정원에서 몰래 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을 총괄하는 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대부분의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일선의 국정원 직원들의 자괴감, 저는 그분들이 모멸감, 굉장히, 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모멸감이 있었을 조직을 것 같아요. 완전히 와해시킨 거예요. 자기가 맘대로 휘두르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애초에 정보 업무를 한 적도 없고 행정 업무, 일반 행정 업무를 그렇죠. 했던 사람이거든요.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내가 대선 때마다 너무 답답했던 건 저 정말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진짜 다 병역 다 갔다 오잖아요. 국방업무 다 그렇게 하고. 굉장한 그 물론 저는 못 갔습니다. 알아요. 자긍심의 손상을 받고 자괴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낀 분들 중에서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신 거 아닌가요? 위험했어요. 노코멘트. 마치 내부 고발자와 같은 그런 마치 그와 역할을 같은 예. 그렇죠. 근데 세상에 그 기관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거의 4년을 장기 그렇죠. 독점을 집권을 하신 거죠. 정권 내내 그러면서 집권을 했죠. 지금 예. 막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징계해가며 그리고 그 정말 이 업무야말로 저는 국회의원도 사실은 전문직이라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수가 저는 사실상은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도 정보에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러는 그 노하우들을 쌓은 전문 인력들을 아무데나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자기의 어떤 의미 없는 예, 직책에 의미 없는 보내버리고. 자리로. 예. 이게 국가안보법 위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행동이 우리 국가의 안보를 가장 크게 해치는 가장 행동인데 크게 해치는 거죠. 안보 인력, 정보 인력들을 막 낭비해버리고 그렇죠. 없애버리고. 그래서 지금 펑크 났던 그 사람들이 진짜 너무 쉽게 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나오지만
정말 중요했던 북한과의 정보들 구멍 펑펑 났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김정일 죽을 때도 몰랐죠. 그러니까요. 네, 신문 보고 그런데 알고. 네, 신문 보고. 그렇게 유능한 유능한 요원들을 그렇게 허접한 일을 하게 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네.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핑계로 그 국정원장의 자의적인 지시에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진짜 중요한 안보에는 해를 끼치고 그렇죠. 정권 안보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희생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정권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렇죠. 이런 사건으로 보고 계시는 네,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해요. 네. 그 이런 거- 좋은 단어들을 독점하고 그 누가 봐도 선점하고 이게 또. 위법인데 이걸 어떻게 공개 그 내부에선 공개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게시판에 올린 거잖아요.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내부 인트넷에. 그렇죠. 그 직원들이 그 많은 직원들이 다 보는 데다가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가 짙은 네. 그냥 불법이라고 단정을 해도 되겠죠. 네. 그런 지시를 막 계속 띄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별일 아니야? 이게 그냥 업무 영역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자극을 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도록. 그냥 길을 들이는 거죠. 세뇌. 계속 해주면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부서장 회의에서, 그러니까 부서장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그 전엔 일반적으로 다 부서장 회의는 부서장이 거기서 회의하고 나면 또 그 자기 부서의 팀들한테 다 얘기할 텐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그 지시사항 핵심 사항을 계속 띄워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25개 사항 밝혀진 것만도 해도 그런데 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수시로 떴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하나하나 지금 체크해볼 염두도 못 내고 있는 거고. 그 오징어처럼 곱씹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답. 어쨌든 간에 그 25개 사항을 알려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그 우리 사회는 큰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네. 거기에 이어지는 그 좀 더 재미있는 내용, 그 이후의 사안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 잠시 전해드리는 말씀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뭐죠? 그냥 다들 하길래 한번 해보고 싶었어. 뭘 광고도 없는데. 근데 이게 핫한 방송이었어요? 뭐 이상한 드립을 치고 있어. 나는 배철수 음악 캠프에 잠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종로구 동숭동 199-17 벙커원에 오시면 최상질의 원두로 바꾼 커피들과 카카퇴임 기념 감빵 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5년여간의 연구 기간을 거쳐 특혜 비립 쿠폰을 발행하였으니 5개의 쿠폰에 도장 50개를 다 찍은 분은 벙커원의 VVIP 카카와 맘먹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사건이 국면이 전환되면서 어떤 제가 보기엔 거의 활극 같았습니다. 활극. 한편에 활극이 벌어졌는데 그 활극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세훈 원장님,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정황 파악한 거 언제쯤이셨습니까? 그게 아마 토요일 날 밤쯤인 것 같아요. 아, 토요일 날 밤이요? 네. 근데 그 뒤에 네. 보도 나오기는 그 전부터 뭐 이삿짐을 싸는 정황이 있었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것이 조금 토요일 밤이 아니구나. 금요일 밤이구나.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에, 그렇죠. 금요일 밤에 긴급 사항이 들어와서 그 전날 퇴임식을 밤 9시에 이렇게 일부 간부들만 모아서 야밤 퇴임식을, 퇴임식을 예, 하셨다. 어. 그리고 뭐 집에 뭐 짐도 빠져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그렇게 얘기가 돌고 또 이제 비행기 예약을 표 예약을 했다. 아, 근데 그 그래서 이전에 24일에 나간다더라. 그 이전에 그 국정원 정도 되는 기관의 장이 네. 밤중에 퇴임식을 한 사례가 있었나요? 뭐 비교 사례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매우 이례적인 거죠.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죠. 그러는 거죠. 지금 대부분 뭐 저희 예. 중앙선관위 위원장님도 뭐 퇴임하고 뭐 이렇게 퇴임하지만 다 오전에 하죠. 그 기관의 네. 규모가 있고 그 위상이 있는 건데 그렇죠. 4년이나 했는데. 예, 4년씩이나 한 그렇죠. 장기 취임한 사람을 그렇죠. 좀 그런 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것도 국가 예. 비밀이었을까요? 비밀로. 원래 막 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우리 막 그러니까. 원장님의 뭐 그렇죠. 지금까지 축하, 업적 축하, 박수 치고 막 뭐, 꽃다발 주고 예, 막 그렇죠. 선물 그렇죠. 주고 그렇죠. 겸손하신가 우리가 봐. 흔히 보던 취임식의 광경과는 너무 거리가 멀죠. 허례허식을 싫어하시나? 그러니까 네. 조용히 그냥 훌륭한 분이셔. 예. 비행기표가 예약됐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다니까. 확인이 안 되는 확인이 거예요. 안 됐으니까 제가 소문만 공항까지 들리는 갔겠죠. 거죠, 소문.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니다라고만 확인이 되면 좋겠는데 예, 예, 예. 긴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 그게 나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출국 금지 조치 취한 것도 소문만 계속 나온 그런 거죠. 거죠. 소문만.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시켰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예. 그리고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그게 현행법 이거는 지금 이 증거 자체를 예.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진짜 그렇죠. 명명백백한.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들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한 그날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답변 내용도 자료. 예, 답변 자료. 답변 자료를 냈는데 그 답변 자료를 한번 보세요. 민주통합당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내 정치에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 원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정치의 중립과 본연의 업무 수행을 강조해왔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천안함 폭침, 4대강 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 지령을 하다라면 고정 간첩 및 종북 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움직임이 존재했다며 국정원장으로서 정당한 업무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내용조차 위법성이 네, 있다. 그 내용조차 위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밀이어서 밖으로 세면 안 된다면서 자기들 입으로는 유료한 거라고 이런 걸 했다. 쫙 이런 걸 했다며 그걸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마음이 그렇게 좀 돼서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답변에 의해서 이 내용이 사실인 거는 너무나 명백해졌고 다만 그것이 어떤 의미냐. 국정원 쪽에서는 이게 통상적인 업무 범위여서 불법이 아니다 이런 거고 그러면서 왜곡했다 이렇게 왜곡해서 깊은 유감이다 이렇게 한 거니까 사실 자체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도 인지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경찰이 그 즉시 저는 압수수색하고 모든 걸 스톱시키고. 모든 걸 스톱시키고 전면전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갔어야 하는 거죠. 지금 금지시킨 이유도 모르는 거네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출국 금지라는 게 사실 그 검찰의 고유 권한이죠. 그럼요. 예, 검찰의 예. 고유 권한인데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100% 출국 금지시키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럼요. 예. 아니죠. 근데 이 사안은 충분히 어떤 국기문란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건의 엄중성. 그리고 이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려는 어떤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황이 예, 예. 포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짐 쭉 싸고 나오는 있고 막 기사들을 예, 보면 예. 어쨌든 그 예약을 했다는 사실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언론에서 흔히 다루는 표면적인 얘기고 음. 내부적으로는 네. 이게 검찰과 국정원의 미묘한 관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예, 있죠. 예. 왜냐하면 다 정보를 다루고 예, 서로 이제 예, 비슷한 또 일을 하는 국정원에서 사람들이라서 또 사건을 발굴하면 예, 뭐 검찰이 검찰에서 그걸 처리해주고. 처리하고 예.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떤 그 국정원장의 편의를 봐주려는 의도가 없지는 않았겠죠, 인간적으로는.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예 그걸 모르시는구나. 그 많은 걸 어떻게 근데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그때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예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 네. 검찰이 전격적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적도 있고 그러게요. 그 고위층 국정원 내부 고위층 인사들을 막 구속 수사한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랬군요. 전 그게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더 쉽게 하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또 검찰총장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총장도 이 취임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좀 강하게 압박을 하면 검찰이 움직일 것이라고 봤는데 네네. 아직도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 놔두면 자기들이 다 뒤집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 출국 금지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근데 다만 이제 정황상. 정황상으로 출국 금지는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내부자들이 이렇게 한 마디씩 해주는 건가요? 기자들한테? 그런 거죠. 예, 그런 경로로만 나오고 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전격 막 이렇게 저렇게 예. 막 이제 확인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토요일 오후쯤에 그렇죠. 예. TV조선 내에서 특종이라고 뭐 금지됐다. 하면서 뭐, 예. 출국 금지됐다 예. 이렇게 뜬 거예요. TV 조선인데. 네네. 조선. 오, TV 그러니까 조선. 그동안 신뢰할 만한. 그분들이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한마디도 안 일주일이 하다가. 흘러갔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월요일을 했는데 토요일까지. 발표했는데 예. 토요일에 갑자기 그것만 딱 뜨는 거고 음. 그래서 그 보도를 가지고 이런 보도가 났는데 그것도 사실이냐 이걸 또 확인을 막 구성문을 했는데 역시 또 확인 안 되고. 역시 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원칙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멘트. 안 하는 것 같은 대답만 계속. 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여론들도 뭐 이렇게 뭐 나서서 기사화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트윗상으로 아무래도 나는 그럼 공항까지 간다. 뭐 이렇게 또 물리적으로 민주당 항상 물리적으로 가. 물리적으로 출국 저지를 막기 위해서. 공항에 가서라도 막아야 어쨌든 한다. 그분에게 이 상황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정면 대응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의 수장이었던 분이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이 국면에 외국을 가신다니. 그러니까 전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최고급 정보를 다뤘던 분이 모든 걸 다 외국을 나가면 그 저기 테러 위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 유출의 위험도 있고 납치당할 수도 있고. 납치당할 수도 북한에서 있고. 잡아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큰일 나지. 그리고 외국 안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는 그냥 국가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제가 이제 잘 아직 그 내부 거기 또한 비밀이라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전격 그렇게 한다고 하셔서 그럼 난 모르겠다. 난 공항까지라도 가야겠다. 공항 가서 제가 허리띠라도 잡고 매달려야겠다. 힘도 딸리고 이러지만 어쨌든 가서 말이라도 붙여서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뭐 힘을 쓸 수야 없겠죠. 그 얘기 이제 진행하기 전에 출국 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고발도 굉장히 여러 단체에서 많이 했었죠.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 민주노총하고 정규조에서 했고, 그렇죠. 예, 참여연대 민변 뭐 그렇게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통신 이정희 의원은 네. 개인적으로 또 고발하셨고, 네, 통신당. 또 있었나요? 아니요. 일단 세 가지가 그룹이었죠. 이분들이 다 공항에 오셨었나요? 참여연대 분들 오셨어요. 네. 공항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반국가 단체. 쫙 이제 읊으면 이제 국정원이 이제 받아 적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참여연대 활동가 두 분이 오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트윗으로 저희가 이렇게 날리고 또 뭐 미디어 몽구라는 분 또 카메라 들고 갔겠죠. 그리고 예. 이제 고발뉴스 이상우 기자가 이상우 이제 본도 기자가 간다 갔었죠. 이렇게 예. 얘기해서 이제 그런 주론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많이 왔어요. 예, 사진 예, 기자들 주로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셨고요. 몇 분이 그리고 이제 오셨습니까? 시민들이.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는데 예. 한 20-30명 오신 것 많이 같아요. 오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왔다 가고 뭐 애기 손잡고 시간 왔다가 차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고 뭐 이제 한상수 가시기도 하고. 아이패드 막 뭐 사진 띄워놓고 그러던데. 네. 트윗상에서는 그 공항에 근무하시는 분이 네. 내부에서 자기도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트윗을 올리신 적도 있어요. 네네. 그랬죠. 예,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기자들은 이제 대부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기대하고 간 거겠죠. 그렇죠. 막으러 갔다기보다는 네네. 관찰하러 간 거겠죠. 네, 관찰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저는 갈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출국 금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갈 때는 일요일 오전에 저희가 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조금 이제 정보들이 들리는 말이 뭐 원세훈 원장과 통화했다. 그런데 그분이 뭐 애초에 갈 생각도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렇게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공항에 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출국을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에 네네.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이미 간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네. 그때 그 트윗상에서 진선미 의원실에 계시는 보좌관분이 네. 몇 군데에서 확인이 됐는데 국내에 있는 거로 확인했다. 네네. 예. 큰 범위로 그러니까 보면 국내 감금. 오 그런 거 국내 같아요. 감금. 또 감금을 했어. 네. 아, 민주당이 항상 이래. 사람을 가둔해 잡고. 맨날 감금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안심한 거는 이제 음. 미리 나가셨진 않았겠다. 예. 왜냐하면 통화하셨다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혹시 로밍 모르- 해외 로밍 그래서 일단 저는 진짜 헛수고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갔다니까요. 전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안 만나길 그렇죠. 바랐죠. 네. 거기 막상 나타나면 참 난처한 거죠. 그렇죠. 예. 난처한 거죠 서로. 뭐 예. 그 사람을 막아세울 그리고 권한은 전 없으니까. 더 자괴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상권 분립. 저는 입법부고요. 막을 수 있는 건 사법부고. 그렇죠. 그분은 예, 행정부였죠. 네. 그러니까 막상 맞닥뜨렸으면 진짜 그건 재밌었겠다. 더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삼권 분립, 삼권 대립. 막 악수하고 막 인사하고 막. 또 네. 그 비행기를 예약했다 뭐
좌석을 예약했던 게 국정원으로 이름으로 예약한 상황이었나요? 아니 그것도요. 그것도 설이 애매한 너무 거예요? 난무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더 불안했는데 음. 그게 좋은 의도로 쓰일 때는 이 급박한 국가 안보의 위험한 상황 이런 것들은 정말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럴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어떤 절차들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VIP로 가죠. 그건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VIP뿐만이 네.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름을 내 이름으로 예약을 해야만 가서 뭘 찾을 수 있는데, 출국이니까. 이제 음. 그 즉시 그냥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어도 그 즉시 바꿀 수도 있다는 현장에서 거예요. 바꿔서 현장에서 가볼 수도 있다. 바꿔서 예.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과 뭐 그런 경로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서 다 확인을 해보니 어쨌든 의존실은 따로 있지만 그리고 통로 자체도 조금은 편리하게 돼 있기는 해도 그 게이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네 개의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쩔 수 들어갈 없이, 때는 어쩔 수 어쩔 없이. 수 없이.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1번부터 4번 게이트까지. 5초를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저희 제가 알고 보면 의원은 예, 예.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예. 의원 팀이 있고 아주 막강 요즘 예, 드림팀이라고 예. 아, 장난 아니다. 있었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네. 움직이시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그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의원실 분리하고 또 뭐 기자분들도 나눠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1번 게이트 지키고 쭉 이래서 1시에 이 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미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직항 그 항공기가 마지막 출발 시각이 5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1시부터 5시 40분까지 거기 계속 그냥 네. 마지막 항공편이 수속 완료될 때까지 네네. 더 이상은 갈 수 없다. 네, 네. 끈질기셔. 그렇게 많이 모여서 막 게이트 지키고 그러다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한두 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재밌는 건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실에는 막내 뭐 인턴 뭐 이렇게까지 하면 25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귀엽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예. 제가 뭐 나름 이제 그냥 옷을 뭐 일부러 그렇게 해가서요. 전투하래. 꽂으셨구나. 근데 진짜 전투하라고 나왔더라고요. 전투 아니고요. 그냥 단화인데 까만 단화. 그 사진 얘기는 저희가 꼭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진짜요? 아 그래요? 괜찮았나요? 제가 그거 사진을 딱 보자마자 네. 그 의원실에서 보좌관님이 올리셨어요 사진을. 네네.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사진만으로 봐서는 네. 진선미 의원님께서 도피 출국을 하시는 것 같다. 티나는 이만한 높이 출고. 선글라스 끼고. 그랬더니 저는 해놓고 이거 저 지금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한테 좀 신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더니 네네. 보좌관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자기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 예. 막내가 이제 트윗으로 계속 이제 중계를 하겠다고 그렇죠. 이제 예. 사람들한테 알려놓고서는 이제 다 너무 진지하고 되게 이거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짧은 웃음을 드리려고 우린 잘 웃거든요. 왜냐하면 그 웃음이 있어야 이런 일들에 버틸 수 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가장 위안이 되고 가장 힘이 되는 게 웃음이라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자기 그게 있더라고요. 앱 자체가 예, 예, 포샵 예. 처리가 포샵도 하셨구나. 포샵했어요. 원본 그 아니었어. 그럼 실망이야. 네. 어떻게 나도 왜 이렇게 이런 건 너무 솔직할까? 그 포샵 사진이 세상에 저는 너무 놀란 게요. 세계 일간지에 실렸다는 거. 맞아요. 일간지 다 나왔습니다. 조선이에요. 그럼 헤럴드 경제 뭐 이투데이. 다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아요. 뭐 저희는 보통 그 다른 언론사 이름이 언급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군요. 편집해 주세요. 네. 자, 그럼 국내 감금에는 성공하셨고, 네. 뭐 성공하신 걸로 추정이 되고. 아직도 확실한 증거는 없죠. 그냥 아니에요. 그냥 있을 거다. 네, 네. 예. 요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정말 곱씹을수록 이 사건의 의미가 제대로 인식만 된다면 이건 정말 전면적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그 배우와 또 진행됐던 경위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책임도 다 져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고민해왔던 이 정보기관의 어떤 그 제자리 찾기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대안과 그런 것들이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돼서 더 이상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대안과 또 입법까지 그렇게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모범적인 답안이신데요. 네. 제 생각에는 그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네.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네. 근데 그 행동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잘못된 행동으로서 잘못된 어떤 목적이 달성됐다면은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되게 예민한 문제이세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모범으로 피했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모범으로 피해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 물을게요. 네. 네. 국정원 사건 최대 수혜자 네. 누구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그렇죠. 네. 예. 오케이. 우리 답변 받았어. 네. 여기서 끊죠 이제.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미처 화도 안 날 정도로 네, 저 네. 그 이 사건을 가지고 발표하신 내용을 근거로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제목이 네. 우리가 화내는 법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맞아요. 화를 어느 좀 내야 순간. 된다. 네, 이제는. 네. 예. 그렇게 했는데 이 사건이 연속되고 있고 지금도 이 사건이 모두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하신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국정원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게 한다.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네. 이 사건을 국민들한테 좀 더 많이 알리고 네. 유권자들한테 얘기해서 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이 정말 순기능을 하려면 예. 진짜 새롭게 시작된 정부가 예전 정부의 그 못된 것들을 배워서 자기 여전히 근데 사실 지금 보여주는 인사 조치들을 살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높아서 참 너무 자괴감이 있는데요. 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사가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건데 본인 말만 듣는 그러니까 또 정권 유지를 위한 가장 적합한 그런 사람이 되실까봐 지금 이제 국정원장님 새로 임명되셨잖아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안으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사건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최고 권력기관이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 직접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네 내부의 그 스스로를 규정한 국정원 법까지 어겨가면서 그 불법적인 행위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 감금된 사건부터 공항의 그 도피 시도가 무산된 것까지 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 마무리로 이제 그 진선미 의원님의 의견을 이 방송을 듣게 되실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전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저 스스로도 제가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자꾸 되돌려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내 자신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분들은 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누구나 다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의 기본은 그 권력을 활용해서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권력의 속성이 그거를 갖고 있다 보면 놓고 싶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인간일 수 있는 건 그런 자기의 나쁜 본능들을 스스로 억제하고 조금 더 그렇죠. 이성으로 억제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런 본능에 따라가려면 우리가 왜 이런 수많은 복잡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그거를 활용할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안은 들여다보면 지난 똑같이 새누리당의 힘을 받아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전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부름을 받고 최고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국정원장이 돼서 4년 동안 오로지 그 정권의 유지, 그러니까 정권의 행적을 홍보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살리고 나쁜 것도 좋게 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종북이라는 걸 씌워서 말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통해서 뭘 원했겠어요?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불행히도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하죠. 그럼 결국 계속 그 당이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당이. 그거밖에 더 없잖아요. 정권의 연속성을 위해서. 정권의 예. 연속성이죠. 정권의 재창출이 예. 유일무이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그 목적이죠. 근데 그 목적은 제가 볼 때는 뭐 대선 직전이었겠죠. 아니면 그 전에 어떤 걸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권의 안전과 그렇죠. 순응을 또 하고 재창출을 하고 세세손손 있기 위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못하더라도 본인이 몸담았던 예. 그 기반을 가진 그 당에서 계속 유지해야만 본인이 혹여라도 정권을 그만두고 그 수많은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 더 잘 해줄 그쪽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표현해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그렇죠. 보호해줄 그 예. 뭐라고 그러죠? 후계자. 후계자를 뽑는 거죠. 그렇죠. 그 예. 다음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오해를 받는. 이런 오해를 벗으려면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원칙과 신뢰를 보여줘야겠네요. 그렇죠. 스스로 그러니까 저는- 해결해야죠. 예, 스스로 그렇죠. 해결해야죠. 근데 예. 정말 이거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힘든 사건입니다. 이거죠. 제가 보기엔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명명백백 예. 정말 대단한 거 아니면 당연히 폐하지 않겠어. 그래서 정보라는 게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문제가 될 정도라면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일을 했을지 짐작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그 공정성, 그런 거는 뭐 아예 과정의 공정성. 저희가 여태까지 그 국정원이 해왔던 뻘짓의 사례를 좀 모아봤어요. 모아봤더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담하게 일을 했지만 저희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입니다. 사람이 맑아요. 뭘 할 때. 예, 굉장히 순수하고 투명해요. 이게 흉내는 잘 내는데 뭐든지 하면 다 걸립니다. 영화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2010년도에는 리비아에서 그 북한 관련 정보를 입수하다가 그게 적발됐어요. 그래가지고 외교 관계가 단절 직전까지 갔었고요. 네, 기억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표현의 자유 문제를 조사하러 한국을 방문했던 그 유엔 그 특별 보고관을 미행하다가 들켰죠. 쪽팔려. 네. 들키지 말지. 국정원 정도 되면 미행 좀 잘해야지. 네. 그걸 들키면 어떡합니까? 항상 들켜.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무기 구매 문제로 방한한 그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호텔에 잠입해서 노트북을 훔쳐보다가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그냥 그런 거 빨리 카피를 가고 딱 들고 나와야지. 그래.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모 진보단체 간부를 미행하다가 오히려 들키는 바람에 공중전화 박스 안에 자기 갇히고. 감금됐죠. 또 예, 공중전화부스에. 스스로 감금되고.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항상 그렇게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막상 2011년 12월 달에 김정일 사망할 때는 방송으로 발표될 때까지 몰랐죠. 네, 뭐 그랬죠. 이런 국정원한테 어떻게 그 뭘 믿고 국가의 안보를 맡겨야 하는 건지 참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저희 밖에서 보기 아까 처음에 도입부는 말씀하셨지만 네. 모든 의원님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바쁘게 활동하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네. 가장 그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이건 다른 의원분들에 대한 디스가 아니고 네. 그 의원님께서 잘하신다는 그 일종의 아부입니다. 형 왜 아부를 해? 멘트 좋아합니다. 그럼. 사실 이 사건을 이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이 상례적 정기적인 자리도 아니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만든 것은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듣고 싶어할 만한 내용이고 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급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 자체에 대해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딴지일보에서 제공한 딴지 라디오는 그 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방송이 몇 개 없는데 이걸 다양화하려고 5년 전부터 기획을 해왔습니다. 종편화. 우리는 뭐 한번 기획하면 항상 5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들이 다양하게 생겨날 예정인데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뭐가 기획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 방송은 어떤 그 특집 방송 형태로 이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형태로 고정 편성이 될지 그건 아직 전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모든 내용의 결정권은 너구리 편집장님한테 있는 거죠. 최고 권력층. 예. 최고 근데 권력자. 제가 권력의 정점. 귀띔을 받았는데 네. 이 오늘 진선미 의원님 인터뷰 이거는 무조건 나갑니다. 이거는 안 잘린다고 제가 장담을 받고 녹음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 막아 그러면. 아무도 못 막아. 편집장님께서 하시되는데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네. 이렇게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선거부정 사건, 이 사건을 세간에 알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진선미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시간 안내는 이게 지금 현재 화요일 날 녹음이 됐고요. 이거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올리겠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오기 전에 이 방송에 녹음된 내용을 소재로 기사를 작성해서 더 딴지 통권 제5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나올지 이 방송이 먼저 나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선호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둘 다 나갑니다. 둘 다 나갑니다. 덧단지 많이 사주세요. 네. 덧단지 많이 사주시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 와중에도 저희 벙커원 스튜디오까지 오셔가지고 직접 네. 이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진선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신 거예요. 뒷 얘기는 나중에 끝나고 이제. 그리고 딴지일보의 죽지 않는 돌고래 김창규 기자님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뚝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널 만나